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명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선티원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PF발 건설사 위기 연 36% 사채를 써도 파산을 한다. 중소건설사 내년 상반기에 줄도산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36% 사채를 쓰면 기업이 이익을 낼 수가 없고요. 사실상 PF 대출 자체가 끊겼습니다. 예. 지금 건설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석, 동원건설이 이미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자, 건설사는 사면 초과이고요. 고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업을 시작한 건설사는 부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을 쉬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 결국 공급이 감소합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결국 전세가 더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 변신 ETF KEDI 메가테크 로봇 테마주를 새로 담았다. 자, ETF인데요. 종목을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헬스케어 쪽을 빼고 로봇 테마주를 집어넣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로봇 시장의 규모는 3년 후에 현재의 2.4배로 크게 증가를 하는데요. 엄청난 증가세로 보여집니다. 자, 로봇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인데요. 세상을 바꿀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데요. 9억 이하의 집을 살 때는 5억까지의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됩니다. 9억 이하 5억까지 대출이고요. 서울은 지금 평균 아파트가 뭐 12억이 넘었기 때문에 서울과 근접한 경기도 아파트에 있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은행 예금 금리 상승이 주춤한다고 합니다. 연 5% 주는 우체국에 가볼까? 이제 우체국만 5%를 주고 지금 다른 은행들은 이제 5%를 주지 않고 예금 금리가 하락한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자, 고예금의 이자를 주려면 고리의 대출 이자를 받아야 하겠죠. 대출 이자도 내려가고 예금 이자도 내려가야 합니다. 자,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낮추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은 후에 내려간다는 방향성이 보이면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9억집 소득 안 따지고 대출을 해준다. 은평 뉴타운 하남 미사를 주목해라. 자, 여기가 이제 9억 이하라는 것이죠. 자, 기사 말미에 보면요. 미국의 금리가 하락 반전되지 않으면 부동산이 상승 반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초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 반전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풀리지 않는 규제 촉세, 광명, 과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자, 광명과 과천은 다음번에 규제 해제가 될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하락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똘똘한 한 채 넘어져 경매시장에 등장한 아리팍,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이 경매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빅테크 천국 대만 규제에 묶인 한국을 제쳐버렸다고 합니다. 자, 올해 한국의 GDP를 대만이 추월한다고 합니다. 자, 구글의 그 엔지니어가 대만에는 2,000명, 한국에는 1,000명, 대만에는 2,000명, 일본에는 1,000명, 한국에는 2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좀 더 기업과 인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만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TSMC를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위주의 대만이 대기업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대기업의 많은 세금과 규제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감염 급증 불안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기사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요. 중국은 현재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고요.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 감염자가 급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감염자 급증이 아니고 감염자 급감입니다. 자, 중국의 위드 코로나 환영합니다. 자, 전셋값 급락에 정부 임대사업자 부활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머지않아서 임대사업자가 부활될 것인데요. 하지만 다주택자는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선택할지는 의문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어야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성공할 것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10건 중에 4건이 전세 대출 부담 월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44%에서 올해 48.9%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아직도 서울 아파트의 60%는 전세 거래인 것이죠.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 거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 지금 임차인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것은 매매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 전세 대출 이자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입니다. 자,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재상승을 한다면 이런 두려움은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 내년 6월 이후로는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승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9억 이하의 물건들이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선티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